최근에 승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임원 포기자, 승진 포기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승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왜 승진을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강민성 노무사입니다. 복셰프 김복수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과거부터 직장 생활의 꽃이라고 불렀던 그런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승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의 꽃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임원을 별을 단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직원들이 승진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인포족이라든지 승포자, 임원 포기자, 승진 포기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승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왜 승진을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직원들이 승진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별 달려고 회사 들어왔었거든요. 네. 달고 나오셨나요? 못 달았죠. 예. 네. 별을 포기했습니다. 네. 예, 저는 포기하고 나왔는데 지금 아예 다니면서 그걸 포기한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럴까? 네. 저도 참 궁금했고 관심도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승진하면 회사 좀 일찍 떠야 돼요. 네. 아시는 분도 50대 초반에 임원 됐거든요. 네. 근데 1년 만에 그냥 그만뒀어요. 네. 그게 오히려 동기들은 부장으로 계속 댕겨. 네. 60세까지. 정년까지 다니고. 네. 또 임원은 계약직이잖아요, 보통. 약간 그런 네. 성격이 있어요. 노동법적으로는 계약직은 아닌데 네. 대기업이나 이런 실무적으로. 데는 네. 임원이면 언제든지 종료를 시키는 네. 그런 또 관행이 있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승진하면 연장 휴일 그룹상 안 줘요. 그리고 오히려 휴일에도 나와.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승진해서 팀장, 본부장? 매력적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 영상 찍은 거에서도 삼성에서 임원들 먼저 이제 휴일 반납하고 출근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진하잖아요. 네. 회사 힘들어지면 상여금 반납 1순위야. 모범을 보이자. 네. 그래가지고 먼저 임원, 팀장들 네. 상여금 줄이고 네. 심하면 임금 반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희생을 몇 번 당하고 나면 굳이 승진?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승진하면 책임이 엄청 커져요. 사실상 좀 모호한 책임이 넓어지는 것 같아. 네.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은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과장 달면 노조에서 나와야 돼. 네. 근데 노조에서 나오면 고용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굳이 과장? 아, 나 안 달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승진이 주는 그 메리트보다 책임이 너무 커진다. 그리고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네. 그러면 승진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임원을 달거나 승진을 하면은 이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이 뭐 부장 달았다며 이러면서 되게 띄워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인식이.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네. 요즘 완전히 달라진 게요. 네. 그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너 팀장 되라라는 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놀리는 말로써 네. 그래, 너 팀장 해라 이런 데잖아요. 너 많이 해. 약간 이렇게. 그리고 임원 됐다고 그러면 오히려 야, 어떡하냐? 야, 걱정해주고. 예. 막 이런 데잖아. 금방 나와야 되니까. 네. 이게 참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오늘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 방향성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네. 승진 중심에서 임금 중심으로 인사 관리에 변경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직급 체계가 최소 5단계 또는 6단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4년 단위로 이제 승진이 보통 있죠. 네. 그러면 이 승진으로 계속 구성을 동기부여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맨 꼭대기에는 별, 임원이 네. 있거든요. 네. 저 별까지 가려면 계속 승진을 해야 돼. 네. 그러면 그 승진의 매력이 굉장히 커.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별이 매력이 없어졌고 네. 그리고 나는 그게 싫어. 그러면 승진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안 된다는 걸 기업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동기부여 뭘로 할 거냐는 거지. 그럼 이제는 임금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임금으로. 이 임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임금이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성과급 형태로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역량이 높아진 사람은 꾸준히 임금을 인상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성과급은 보통은 비누적적인 거고 네. 그 다음 임금 인상은 누적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누적과 누적이 조화롭게 네. 설계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아직은 이 임금이 굉장히 뭐 호봉제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낙후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승진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네. 이제는 안 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저는 첫 번째다. 예. 그럼 승진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만큼 어떤 보상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관점에서 변화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승진은 선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경찰이 네. 그 강도 잡으면 네, 네. 표창도 해주고 네, 굉장히 큰 공을 세우면 승진시켜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승진을 이렇게 네. 포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상으로 생각해요. 네. 기업도요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게 되면 임원 승진시켜주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아니라 네. 승진 선발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뽑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주는 것은 네. 성과급이 족한 거예요. 네. 일을 잘하는데 자꾸 승진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승진 후에 일을 제대로 못해. 대표적인 게 팀원일 때 잘하잖아요. 네. 네. 그럼 팀장 시켜요. 네. 근데 팀장은 이 사람 못해. 왜냐면 팀장의 역량을 못 갖춘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물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승진시킬 수는 없지. 그렇죠. 근데 일을 잘했다라면 네. 이 사람이 승진 후보가 될 수는 있어. 네, 네. 하지만 승진은 철저하게 그 윗 역량, 윗 직무 수행 역량을 가졌는지를 보는 선발 개념으로 가야 된다. 네. 결국에는 이제 역량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무적으로 보면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있고 그리고 실무 역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예, 실무 역량이 없으면은 이 팀원들을 이끌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고 그리고 관리자 역량이 없으면 직급에 대한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 양자를 동시에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일까요? 우리가 항상 강조한 또 성과 네. 책임 얘기가 아, 빠질 수 없죠. 또 나왔네. 예. 직무의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어렵냐면 승진돼 버리면 너무나 모호한 넓은 범위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우리가 직무 관리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무의 성과 책임을 규명한다는 것은 만약에 인사팀장이다 그러면 인사팀장의 성과 책임이 뭐냐? 경영관리본부장이다. 그럼 경영관리본부장의 성과 책임이 뭐냐? 네. 이것을 명확히 하게 되면 네. 나의 책임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네. 네. 없고서 그냥 너가 알아서 문제 안 생기게 다 해야 돼? 네. 근데 약간 이런 관점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성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별로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너 책임이라는 것이 난 싫은 거야. 근데 성과 책임의 의미는 그 직무의 성과 책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 네. 그렇게 되려면 그 성과 책임이 잘 규명돼야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성과 책임에 대한 규명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까지 못 갔잖아. 네. 그리고 승진시켜 버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직무 관리로 다시 들어가서 성과 책임 규명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승진뿐만이 아니라 이 직책 보임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의 성과 책임과 뭐 본부장의 성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일까요? 좀 혁신적인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무급의 도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승진에 대한 해결이 왜 직무급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승진이라는 우리나라의 개념은 직위 등급제, 그래서 연공을 중심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연공 기반의 승진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직무급으로 딱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직무의 변경이 승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기 승진이 없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이 정기 승진 발표는 못 받죠. 네. 왜 없냐면 네. 직무의 변경이 승진이니까 수시로 이 직무에 누가 그만뒀다 그러면 그 직무로 이동을 하는 게 승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처럼 뭐 승진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발표하고 이런 건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무급이 도입되면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정기 승진의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직무급 도입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직무급을 또 막상 도입을 해보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장 기회 부족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항상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인사 담당의 넥스트 레벨은 인사 팀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직무급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는 거죠. 근데 직위등급제 같은 경우는 적절히 연수되면 올려주면 되니까 네. 물론 그 성장 기회 사실 성장이라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승진의 기회를 주는 건 가능해. 네. 하지만 직무급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직무급이 되게 되면 저는 역량 개발에 대한 인정 제도가 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인데 네. 다음 직무는 인사 팀장이야. 네. 그럼 내가 20년 동안 인사 담당하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역량 개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는 급여 제도 아니면 다양한 인사 제도가 있을 때 네. 이 직무급에서의 단점들이 보완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네. 좀 해봤어요. 그리고 추가로 그 경력 경로를 좀 섬세하게 설계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사 담당에서 팀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어떤 하나의 직무를 또 신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규모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작은 조직이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한 직무급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다음 방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접근인데 네. 승진을 성취 동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전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모든 사람이 승진을 원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네. 나는 현재 일에 그냥 만족하면서 네. 그냥 일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굳이 승진시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 동기가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기업들은 승진을 신청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죠. 당신 승진 대상자인데 네. 나는 승진을 원하지 않으면 제외 신청서를 내도록 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어떤 회사는 당신이 승진 대상자니까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라. 근데 뭐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나는 그런 의지가 없다. 네. 이런 표시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도입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승진뿐만이 아니라 그 직책 보임과도 연결을 해보면 그 저희가 어떤 기업을 컨설팅 할 때 숙련 마스터 제도를 좀 도입해보자 하는 관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에 역량이 있는 분들은 그 전문가로, 일을 전문가 전문가로 레벨로 쫙 계속 성장하게 하는 거지. 네, 그런 방식도 좀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관리자 트랙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네. 분들이 쭉 꽤 계세요. 네, 또 그런 분들이 승진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기업의 승진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개편 방안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동료 평가를 중심으로 승진자를 결정하자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좀 혁신적인 그렇죠. 제안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사장님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좀 확대되면 뭐 임원들 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료나 이런 협업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네. 근데 조직의 근본적인 목적은 협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네. 우리가 모여서 왜 일해요? 그럼 각자 집에서 일하면 되는데 모여서 일하는 이유는 협업이라는 이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시너지 효과를 그렇죠. 내기 위해서. 네. 근데 승진을 윗사람이 결정한다? 이게 약간 모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 네. 이제 동료 평가가 승진의 핵심으로 작동하게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조직 내 독고다이도 되게 줄어들고 네.
아나무인이 줄어드는 네.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동료 평가를 가급적이면 넓게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직급별로 이제 하위 직급은 너무 넓게는 못 잡아요. 네. 근데 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네. 동료 평가의 대상자를 넓게 잡아주면 네.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승진 평가를 받을 줄 몰라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네. 물론 이걸로 사람을 뭐 이렇게 조종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동료 평가가 굉장히 승진에서 중요한 요소다 네.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동료 평가 대상자를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승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맞냐 하는 의문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 어떤 방식을 고민했냐면 네. 이제 동료 평가를 내가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몰라. 그럼 내가 이제 패스권을 행사하게 하는 거지. 네. 나는 안 이 하겠다.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패스하겠다. 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두면 네.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는 이 동료 평가가 승진에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인기 투표로 좀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인기가 있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겠죠. 네. 예, 근데 약간 성숙된 조직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좀 상황은 달라져요. 이 사람이 술 잘 먹고 솔직히 잘 놀아. 네, 네. 그럼 동료들 인기는 많아. 네. 근데 승진 심사를 내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관점이 바뀌어요. 네. 술 잘 먹지만 이 사람이 과연 본부장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위 말해 약간 냉정해지는 거지. 네, 네. 근데 물론 그런 성숙된 조직이 아니라면 네. 인기 투표 쪽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생긴다고 보는데 네, 네.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인기 투표로 확 넘어가지는 않는다. 네.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로 또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역량이 높은 사람을 승진시키는 이 관점으로 가야 되니까 네. 역량 기반 승진자 결정인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성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네. 뭐 어떻게 바꿔주느냐 지금 우리나라 많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승진 자격 점수 제도예요. 네. 그래서 뭐 S는 5점, A는 4점, 네. 뭐 B는 3점, C는 2점, D는 1점 뭐 이렇게 해서 네. 몇 점 이상 되면 뭐 승진 후보자가 된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등까지는 승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인사평가 높은 사람, 특히 성과평가 높은 사람은 승진된단 말이에요. 네. 이 방식은 네. 승진자 몰아주기 등 문제도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승진을 할 때 요 인사평가, 특히 성과평가는 허들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허들. 네. 네. 그 얘기는 일 못한 사람 승진시켜줄 수 없잖아요. 네. 하지만 허들을 넘었어. 네. 그러면 다 동일선상에 딱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량을 동료들에게 묻는 방식,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세션을 열어주는 거지.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그 다음에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평균 점수를 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료들의 역량평가 점수와 그 다음에 승진 세션, 위원회의 역량평가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 이걸로써 승진을 결정하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승진을 결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해주신 협업이 굉장히 깨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내가 네. 높은 성과를 내면 되니까 소위 말해서 남을 네. 밟고 올라서는 밟고 경우까지 올라서.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부작용이 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관리자의 역량과 실무자 역량이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도 역량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전적 보상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네. 금전적 보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맞습니다. 봐요. 그래서 예. 팀장 등 보직자에게는 네.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네. 팀장, 그 다음에 본부장 이런 보직자에 대해서는 희생을 강요해.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과거에 팀장 수당이 보통 2, 30 정도밖에 안 됐단 네. 말이에요. 네.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10만 원이었어. 그 정도 넘어섰는데
30 정도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제가 글로벌 기업들을 좀 가보면 거의 100만 원에서 네. 많게는 15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네. 예, 그 정도의 보상을 하고 성과 관리라든지 네. 다양한 리더 역할을 요구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 금전적 보상의 적정성이 만약에 무너지면 네. 오히려 승진에 대한 거부나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고직급자들도 그렇고 직책자분들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네, 말씀해주신 성과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그렇죠.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승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승진 제도가 아까 말씀해주신 방향대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공유까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